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현재 1년 반 이상 감옥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상한 그의 행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월 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는 건강 악화 이유를 들어 보석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공황장애도 있고 책을 보기도 어렵다고 흡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화영의 보석 신청서를 기각했는데요. 선고를 앞두고 보석을 신청한 것도 상식적인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석 신문서에는 보석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이재명 대표를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측 김현철 변호사는 과거에 판사가 자기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던 인물인데요. 그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라고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유는 공소 사실에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 사건은 원래 총선 전에 나와야 할 사건임에도 이화영 측은 전략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적어도 형량이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 되는 죄의 질이 아주 무거운 사건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화영 측 김현철 변호사는 만약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문서가 되지 않겠느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험 부담을 떠안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러한 저들의 행동은 사실상 겁박이 아닙니까? 1심 선고가 다가오자 굉장히 불안하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얼마나 애가 타는지 만약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거기에 대해 아주 상세히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고 허세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형사소송법상 유죄 판결을 내릴 때 그 이유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화영 측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대해 우로 문을 열 것인지 좌로 문을 열 것인지 알아서 판단하라는 압박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행태도 어이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으로 조작한 사건이라고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향해서는 야당 대표를 구속하기 위한 진실 은폐 조작 사건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 대한민국의 검찰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화영이나 민주당의 이러한 행동은 재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우파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십시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팬덤 정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문바 정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문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의 개딸 역시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정의이냥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바와 개딸이 있어서 이재명이 지금 살아있고 문재인 역시 지금 밝혀지는 온갖 비리에도 불구하고 끄떡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은밀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가장 이익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또다시 밀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무슨 일을 내도 낼 것 같습니다. 문바와 개딸이 뭉치면 사태는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정치 성향을 떠나 이번에는 함께 뭉쳐서 문바, 개딸 세력을 몰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개딸 세력은 정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나쁜 집단입니다. 순수한 국회마저 지금 분탕질하려고 벼르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대해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자로 뽑힌 당선자들에 의해 선출된 우원식 의장 후보마저 다시 넘어뜨리려 한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개딸들은 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 선거 반란표를 생출해 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장 가서 다시 뒤엎고 본회의 때 모두 추미애를 적어내자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야말로 국회가 개딸들에게 휘둘리는 상황 아닙니까? 민주당 당선인들의 의장 후보 선출 투표는 정당한 의사표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후보를 밀었든 우원식 후보를 밀었든 의원 당선자들은 소신껏 투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은 이재명과 개딸들 간의 갈등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이재명이 추미애를 밀었다면 당선 의원들이 반란을 일으킨 셈이고 이재명이 우원식을 밀었다면 개딸들이 반란을 일으킨 셈 아닙니까? 결국 개딸과 이재명 사이에 균열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재명이 추미애를 밀었는데 당선 의원들이 반란표를 던졌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우리에게 많은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라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장에 갔을 때 이 같은 민주당의 반란표로 가결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재명은 계속 방탄 속에서 건재할 것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선자 중에서 친문이 27명이라고 하는데 속을 까보면 40명도 넘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재명이 가고자 하는 길을 똑같이 가지 않으려는 의원, 당선자들도 생각보다 많이 존재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특검 전국으로 유례없이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틈만 나면 특검을 입에 올리면서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특검법을 도입한 이래 11차례 특검을 했고 최순실 특검으로 국민 모두에게 익숙한 말이 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대북 송금 사건, 삼성 비자금, 스폰서 검사 특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파면을 불러온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특검은 정의의 실현을 구현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절차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정치권을 보면 특검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특검은 대개 20억 안팎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권에서 심심하면 특검을 하자고 하니 국민의 귀에는 이제 형식적인 말로밖에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특검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때 도입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그토록 하고 싶은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은 이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홍수에 의한 재난이고 김건희 여사는 덫에 걸린 300만원짜리 가방입니다. 특검에서 밝힐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간 민주당의 특검 공세에 기가 꺾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서전이 반격의 구세주가 되고 있는데요. 김정숙 여사는 초청받지도 않은 인도의 타지마할에 방문하면서 국고를 4억 이상 낭비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한복, 구두, 의상 등 상상 이상의 구입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인 것입니다. 또 문재인 딸 문다혜 씨는 상식 밖으로 경호원이나 비서 등과 돈을 거래한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지금 까도 양파처럼 엄청난 사실이 불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김정숙 특검을 해야 옳을 것입니다. 당장 문재인 특검도 시급합니다. 문재인은 유스비에 국민도 모르는 내용을 담아 은밀히 김정은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간첩 행위로 여적죄에 해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서해 공무원 사건은 문재인의 변명처럼 북한에 연락할 길이 없었던 게 아니라 대통령의 책임을 위반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한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내용의 특검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은 6시간 동안 사건을 방치해서 무고한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를 죽인 것입니다. 이재명 사건을 속히 처리하십시오.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 특검해야 합니다. 김혜경은 경기도 도민의 세금을 엄청나게 축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 또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이고 결정적인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재명과 김혜경 구속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 건도 빨리 판결해 주십시오. 2심에서도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2년의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반가운 소식은 조국 대표의 아내 정경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엄상필 당시 항소심 재판장이 조국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주심을 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우리는 정의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가져도 좋습니다. 특검을 이용해 방탄을 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제대로 수세에 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필 규정이란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특검 전국으로 유례없이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틈만 나면 특검을 입에 올리면서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특검법을 도입한 이래 11차례 특검을 했고 최순실 특검으로 국민 모두에게 익숙한 말이 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대북 송금 사건, 삼성 비자금, 스폰서 검사 특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파면을 불러온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특검은 정의의 실현을 구현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절차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정치권을 보면 특검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특검은 대개 20억 안팎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권에서 심심하면 특검을 하자고 하니 국민의 귀에는 이제 형식적인 말로밖에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특검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때 도입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그토록 하고 싶은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은 이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홍수에 의한 재난이고 김건희 여사는 덫에 걸린 300만 원짜리 가방입니다. 특검에서 밝힐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간 민주당의 특검 공세에 기가 꺾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자서전이 반격의 구세주가 되고 있는데요. 김정숙 여사는 초청받지도 않은 인도의 타지마할에 방문하면서 국고를 4억 이상 낭비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한복, 구두, 의상 등 상상 이상의 구입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인 것입니다. 또 문재인 딸 문다혜 씨는 상식 밖으로 경호원이나 비서 등과 돈을 거래한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지금 까도 양파처럼 엄청난 사실이 불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김정숙 특검을 해야 옳을 것입니다. 당장 문재인 특검도 시급합니다. 문재인은 유스비에 국민도 모르는 내용을 담아 은밀히 김정은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간첩 행위로 여적죄에 해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서해 공무원 사건은 문재인의 변명처럼 북한에 연락할 길이 없었던 게 아니라 대통령의 책임을 위반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한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내용의 특검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은 6시간 동안 사건을 방치해서 무고한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를 죽인 것입니다. 이재명 사건을 속히 처리하십시오.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 특검해야 합니다. 김혜경은 경기도 도민의 세금을 엄청나게 축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이 또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이고 결정적인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재명과 김혜경 구속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 건도 빨리 판결해 주십시오. 2심에서도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2년의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반가운 소식은 조국 대표의 아내 정경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엄상필 당시 항소심 재판장이 조국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주심을 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우리는 정의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가져도 좋습니다. 특검을 이용해 방탄을 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제대로 수세에 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필 규정이란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의 비서로 일한 배소연의 재산이 80억이라고 합니다. 국민대 법대를 나와서 이재명의 사무실에서 격리처럼 근무한 배소연은 2010년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면서 공무원 신분이 됩니다. 이후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5급 사무관이 되는데요. 행정고시에 합격해야 5급 사무관 임명이 되는데 벌써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게 아닙니까? 이재명이 시장이 되면서 공무원 신분이 되었고 지금까지 14년 정도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소연의 재산이 공시지가로 80억이면 실제는 100억에 육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도 없고 남편에게 증여받은 것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배소연의 역할은 김혜경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급여는 경기도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지급하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당연히 국고 손실을 가져왔고 배소연이 받은 급여 3억 원은 배임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배소연은 김혜경의 재판에서 처음에는 법인카드 사용을 인정했다가 이재명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자 자기 카드로 계산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경고를 했는데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배소연의 재산 형성입니다. 상속세도 없고 증여세도 없습니다. 배소연의 수입은 월급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고급 공무원이 평생 한 푼도 안 쓰고 30년 저축을 해도 20억이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된 이후 송파 잠실에 아파트를 현금 9억 5천만 원에 샀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출을 한 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도깨비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검찰, 경찰은 왜 이것을 밝히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원 금싸라기 땅에 4층짜리 다가구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이 건물은 배소연의 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재산도 없는데 어떻게 공무원 봉급으로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건물 지을 당시에도 배소연은 7급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배소연의 이런 해괴한 재산 증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경찰은 바보입니까? 이재명 대표와 연결되지 않고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이런 의구심들이 깨끗이 밝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배소연의 경제 공동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정상적인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밝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5월 고위검찰의 인사에서 검찰의 수사 의지를 엿볼 수 있을 듯합니다. 강백신 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 1부장이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강백신 검사는 차세대 리더로 소개될 만큼 탁월한 수사력의 보유자라고 합니다. 울산지방검찰청 재직 시 대검찰청에 파견 나올 정도이며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합류했고 이재용 삼성회장 사건을 비롯해 뇌물죄 관련 대기업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참여한 인물입니다. 조국 수사에 참여하다가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난 적도 있습니다. 강백신 검사는 조국 사태 공소 유지를 위해 왕복 10시간을 이동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성남지청으로 강 검사를 보낸 의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성남지청장에 대전지검 서정식 차장검사가 임명되었는데요. 서 검사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의 고위직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평생 허리띠를 조여도 작은 집 하나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배소연의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아직도 이렇게 썩었고 허술하다는데 화가 납니다. 강백신 차장검사와 서정식 지청장은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말고 이러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반드시 밝혀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쌍방울그룹 뇌물수수와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부분 혐의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는데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대북송금 혐의에서도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화영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 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제시한 이번 재판의 영장 청구서에는 이재명이 이화영으로부터 북한이 금송과 스마트팜 지원 등을 요청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런 대북 사업의 추진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시되었습니다. 이재명은 2018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이화영의 1차, 2차 방북과 자신의 대북 사업 성과를 홍보했다는 내용 역시 담겼다고 하는데요. 이재명은 이화영의 보고를 받고 경기도가 8년 만에 재개된 남북교류협력사업 본격화라는 홍보성 보도 자료까지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에서 이재명 방북 의전 비용 등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김성태로 하여금 이를 대납시키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이를 승낙하고 방북 비용을 300만 달러로 합의했고 이화영은 이재명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했다고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한 300만 달러에 대해 쌍방울 부회장과 공모해서 200만 달러 상당을 금융 제재 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면서 일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300만 달러 가운데 남은 1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조선노동당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을 참조한 결과 쌍방울 측이 북측에 지급한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관련해선 500만 달러가 북측에 전달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라 무죄로 선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남부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쌍방울 유착이 저지른 후진적 정경 유착. 범죄로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검찰 측 손을 들어준 것 아닙니까? 김현철 이화영 측 변호사는 이화영의 부인과 상의해 항소심을 준비할 뜻을 밝혔는데요. 김 변호사가 말한 바와 같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는 곧 이재명 대표의 유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북송금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란 직위 때문에 구속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 이화영의 1심 선고로 이재명 대표는 이제 빠져나갈 방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은 오늘도 대장동 백현동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에 피고인으로 참석하지 않았겠습니까? 신상필벌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벌을 주는 것이 바로 공정한 세상 아닙니까? 지난 5월 7일 오후 이재명 대표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법정에 있었습니다.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같은 시각 수원지방법원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아킬레스건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 중간 20분의 쉬는 시간에도 재판부나 검찰, 변호인 등이 모두 자리를 비운 모습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채 휴대전화를 검색하고 재판이 재개되자 5분 넘게 눈을 질끈 감고 의자에 등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이미 수원지법에서 이화영에게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화영의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된 만큼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재명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1심 재판부가 이화영에게 중형을 선고한 만큼 검찰은 이재명을 기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재판에서 이재명 측 피해자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 누구도 무죄를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또한 반드시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재명만 혼자 무죄를 받는다면 사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언제 선고를 받느냐 하는 시간의 문제가 이제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재명의 재판은 이재명의 권력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정의의 시간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서초동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조국혁신당 조국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을 때 조국은 아이러니하게도 국회의사당 근처 에스프레소 전문점에서 커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끝났다고 달콤한 맛을 즐겼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목을 향해 조여오는 법원의 칼이 두려웠을까요? 조국은 여유로운 척 망중한을 즐겼다고 하지만 아마 에스프레소 맛처럼 속이 쓰지 않았겠습니까? 조국의 법정 구속 확률은 99% 아닙니까? 큰 꿈을 꾸기에는 에스프레소의 맛이 너무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율사 출신답게 이재명을 겨냥했습니다. 만약 이재명이 재판을 질질 끌어 결국 대통령이 되면 그 형사 재판이 중단될지의 여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전 위원장은 대북송금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 소추 면책 특권과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견해는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은 중단된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학술적인 견해이고 만약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일이 실제 벌어진다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아주 비현실적인 문제로서 국민이 두 패로 나뉘어
가족 간에도 싸움을 하는 불행한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훗날 부끄러운 역사를 만든 국민으로서 후대의 원망과 질타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시계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국회가 후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임위 구성을 보니 제1당은 협치를 잊었고 여당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보이콧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려고 전혀 양보할 기색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4년 전 여소야대 국면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 내준 경험을 하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일반인들도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전략도 준비하지 못한 듯합니다. 한쪽에선 밀어붙이고 한쪽에선 보이콧을 하면 피해는 오직 국민의 몫이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막가파식으로 나가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겠다는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22대 국회 개시 열흘이 넘었는데 업무 개시 준비조차 하지 못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 같아서는 모든 상임위가 민주당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민생 법안의 처리에 제동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 탓만 하지 말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십시오. 지난 의장 선거에도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회는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면서 합의점을 끌어내는 곳이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 구호만 외친다고 무슨 뾰족한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소수정당이지만 여당입니다. 우리 역할을 다해놓고 민주당을 질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임위원회를 모두 넘겨주게 되었다면 각 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를 모두 두십시오. 언론특위를 만들어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방송 3법 개정안을 저지하려는 시도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회도 그런 방식으로 대처하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용 상임위원회를 독식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검은 이 대표를 이번 주 중 기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판결문을 분석해 공소 사실을 정리하고 입증할 증거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이전 부지사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1심에서 법원이 이화영에게 9년 6개월을 선고한 만큼 이 대표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법원은 공모 여부, 관여 정도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한 만큼 기소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소에서 최대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 발생 사실을 알았느냐의 여부입니다. 법원이 북한에 800만 달러가 넘어간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 획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할 경우 이 대표는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 및 뇌물 혐의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사건 3건입니다. 그리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제3자 뇌물 혐의 등 사실상 일주일에 총 4건이면 당 대표직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법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수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수당이 되더니 온갖 횡포를 부렸습니다. 어젯밤에는 11개의 상임위를 단독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위기가 현실로 나타나자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방패막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 줄 알면서도 길이 아닌 곳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약점을 없애려고 당규를 고쳤습니다. 지난 10일 당 최고위에서 당규 개정안이 사실상 의결되지 않았습니까? 당대표의 연임,
차기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를 위해 빈틈없이 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친명그룹에서 이러한 행태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친명이라 할 수 있는 김영진 의원이 먼저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말은 사양하는 척해도 사실 연임은 이재명 대표 자신의 뜻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는 것은 억측입니다.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행동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회의장이나 당대표의 연임은 지금까지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만이 유독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법부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 민주적 절차나 관례 등을 완전히 부수고 있습니다. 당헌, 당규 개정 움직임이 시작될 때부터 국내 굴지의 언론에서는 이른바 충치론을 제기했습니다. 당 지도부를 향해 일종의 쓴소리를 뱉은 것 아닙니까? 달디단 설탕 감원 이설만 먹고 있으면 결국 이빨이 다 썩을 수 있고 이빨이 썩으면 나중에 싸울 수 없게 된다며 한 목소리로 비난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애초 계획했던 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초선이든 오선이든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누구나 수평 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습니다. 충성 관계도 아니고 복종 관계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당직을 맡은 이후부터 충성 관계나 복종 관계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복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기에는 이재명이 지은 죄가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이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유죄 판단의 근거가 바로 휴대전화를 바꿔줘서 통화했다는 기록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이재명 대표에게 잘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김 전 회장은 이화영의 휴대전화로 2차례 통화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매우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화영으로부터 이재명 지사에게 모두 보고를 했다는 설명을 수차례 들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범죄자를 방탄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제3자 뇌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서 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추가 기소하자 이재명 대표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한마디로 검찰의 소설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힘이 있으면 민생을 챙기고 안보와 경제를 챙기라는 충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검찰한테 민생을 부탁하다니 적반하장입니다. 정작 민생을 챙겨야 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국회 임기가 개시되고 오직 이재명 방탄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문제 아닙니까? 이재명은 이제 완전히 그물에 걸렸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너무 잘 보여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생떼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원의 판결문을 보니 중국 심양과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재명과 김성태가 통화한 이력이 적시되어 있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송명철 조선아태평화위원회 부실장 등이 옆에서 들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국정원의 문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문건을 신뢰한다면서 문건 어디에도 주가를 조작하기 위한 송금이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 아니라고 방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자신이 대북 송금 관련 특검에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여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많은 문건을 검토한 결과 박지원은 무죄를 선고받은 게 아니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여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북송금 직권남용,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구속되었다가 눈내장이 악화되어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 아닙니까?
이후에도 집행정지와 재구속을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 징역 3년 중 1년 5개월 정도 복역하고 사면을 받아 출소한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민을 우습게 알고 제발 속이지 마십시오. 아니면 입이라도 닫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화영은 사실 검찰에서 처음 사실대로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인이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나고 나서 180도 달라지는데요. 이화영의 아내는 변호인단을 바꾸고 이화영 역시 검찰에서의 자백을 압력에 의한 자백이라고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9년 6개월, 이화영은 이제 궁지에 몰렸으니 언제 또 자기 심정을 고백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검찰에서의 자백은 증거 능력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결재한 직위는 확실한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전자문서 역시 클릭하면 아무리 부인해도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항공편으로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 수행원과 함께 평양을 방문합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재명은 위기의식을 느껴 총 4번의 방북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이 북한에 가야 할 명분까지 확실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쌍방울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질 내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방탄 독재를 위한 민주당 당원, 당규를 고치는 문제를 두고 반발 세력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진, 정성호, 박지원 의원에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까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를 위해 맞춤형 임기 규정을 손질하는 민주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똑똑히 지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를 심리할 재판부가 속전속결로 배정되었습니다. 재판부 배정이 잘못되지 않을까 염려했는데 다행히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법법관 사무분담위원회는 재판, 진행 상황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해 신진우 부장판사의 유임을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새 재판부가 배정될 경우 심리하는 데만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이란 판결을 내린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한 인물 아닙니까? 당시 판결문을 보면 성남시장으로서 시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막중한 임무를 망각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대쪽 판사라는 말이 그냥 떠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김만배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의 심리하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아마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을 것입니다. 신 부장판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에 관해 일침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을 진행할 때는 법의 테두리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는데도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다고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신 판사는 이런 이화영의 행위가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 안보상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화영의 재판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의 몸통이 이재명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무려 104번 언급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이제 본격적으로 무대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빨리 구속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재판 지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재명이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판을 통해 가장 빨리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재판이 어떤 재판인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미래FC, 쌍방울 대북송금 이렇게 큰 틀에서 4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4가지 가운데 형량도 중요하지만 가장 빨리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서정욱 변호사에 따르면 위증교사 사건이 가장 빠를 것이라고 합니다. 위증교사는 적어도 올 9월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위증교사는 집행유예만 나와도 이재명의 정치 인생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도 현재 지체되고는 있지만 올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이재명의 정치 인생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사건은 증인만 410명이라서 하세월이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내년이나 되어야 1심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유죄가 나와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재명을 퇴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러 사건 가운데 대북 송금 사건을 가장 무섭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량도 무겁고 유죄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퇴출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의 사무분담을 재정비하고 일선 법원장까지 재판에 참여시키고 있다는데요. 사법부는 국민과 헌법이 명한 책무를 어떤 경우에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며 쌍방울 사건에 대해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에서 대북 송금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며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바로 그때 구속을 외치는 유튜버들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은 안부수 아태협 회장 진술이 일정 시점에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다면서 매수 행위가 있는데 언론은 왜 침묵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의 말은 안부수 회장이 쌍방울로부터 매수당의 말을 바꿨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언론을 일컬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진실 보도를 하지 않고 엉터리 조작 정보를 받아쓰고 객관적 사실에는 관심받기라고 질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악재가 하나 더 터져 나왔습니다. 성남지청으로 이동한 강백신 차장검사가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 의혹과 관련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부지사를 조준했다면 정자동 호텔은 당시 정책보좌관을 했던 정진상을 조준한 것입니다. 이미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라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성남시 정자동 부지에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용도 변경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30년 무상 임대 후 유상 임대라는 이례적 방식으로 수의 계약이 이루어져서 사실상 시행사의 편의를 몰아줬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정도 되면 당대표를 내려놓고 재판에 몰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계를 은퇴하고 반성하며 조용히 사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수사팀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 여러 진술도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정의가 꿈틀대며 바로 서는 느낌이 듭니다. 이재명, 조국 등 범죄자들은 이제 정말 발버둥 쳐도 끝까지 정의의 칼이 쫓아갈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나 소부재판은 진보 진영의 대법관들 탓에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 1일 3명의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새로운 대법관을 영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퇴임하는 3명의 대법관은 김선수, 노정희, 이동원입니다. 이 가운데 김선수와 노정희 대법관이 큰 문제거리 아니었습니까? 김선수는 전북진안 출신으로 참여연대 출신이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노정희는 전남 광주 출신으로 민변 출신이고 우리법 연구회 활동 이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라고 하겠습니다. 노정희는 지난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에 관한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은 무죄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처럼 불편한 대법관 2명을 포함 3명이 사퇴한 그 자리에 오늘 9명의 후보가 뽑혔습니다. 9명으로 압축된 후보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가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명의 후보 가운데 가장 기대가 되는 후보는 윤강열 부장판사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불법 요양급여 편취재판 항소심에서 보석을 허가해주고 무죄를 선고한 인물입니다. 노경필 부장판사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2배 높은 벌금 3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인물입니다. 여성 후보의 경우 박순영 판사는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한 바 있고 56세의 이수겸 판사는 인공지능의 전문 판사임에도 과도한 재산 문제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끝으로 윤승은 부장판사는 200억대의 재산에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남편이 벤처기업을 팔면서 형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윤승은 판사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 지난 2012년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요구한 재심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우리 법이 어떤 특정 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는 시간이 오기를 기대합니다.